물펌프를 안 끄고 그냥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샤워기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실 때 꼭 물펌프 꺼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벤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차량이고요. 이번 캠핑카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캠핑을 하시면서 꼭 그림도 같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옵션을 실내에다 넣어놨습니다. 방금 제가 실내 얘기를 해서 말인데 이 차량이 5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내를 가지고 있거든요. 승합차와 똑같은 구조의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 전에 저희 캠핑하시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외관 잠깐 살펴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캠핑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 스타리아 5벤 2024년식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이고요. 2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그리고 가스차입니다. 실내를 열게 되면 승합차와 거의 똑같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천장도 보시면 이게 승합차랑 구분이 안 되죠. 저도 이거 촬영하기 전까지는 이거 승합차인 줄 알고 있었어요. 5벤인데 어떻게 이렇게 승합차와 똑같이 만들 수 있었는지는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벽면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벽면 뒤쪽에는 220V 컨센트 2구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연료 게이지와 청수 게이지가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가스 차량이다 보니까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무시동 히터 연료통이 또 따로 필요해요. 연료통에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료 게이지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샤워실인데 이 샤워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50리터 청수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수가 얼마나 차 있는지 표시해주는 청수 게이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12V 시거포트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도 보시면 수납 공간인데 여기는 2단으로 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전기장치들이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이 빨간 버튼은 메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끄게 되시면 캠핑카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USB 포트 1개, 그리고 12V 시거포트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크릴 패널로 덮여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배전판입니다. 배전판은 터치식으로 끄거나 켜실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파란불로 들어오게 되면 꺼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밝은 초록빛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들이 취침하실 때 좀 거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 패널로 덮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무시동 히터 다이얼인데요. 베바스토의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20V 컨센트 2구짜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옆에 배터리 적상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적상계의 초록불도 취침하실 때 거슬리시면 위에 있는 곳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불을 꺼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난간봉이 있습니다. 짐을 요 위쪽에다 올려놨을 때 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트렁크 버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등 같은 경우에는 독서등입니다. 사모님께서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터치식 독서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등에 어디를 터치해도 끄고 켤 수 있게끔 터치식 독서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5벤이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승합차에 있는 그 트리밍을 다 사다가 바꿔드린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승합차 트리밍으로 싹 다 바뀌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승합차 트리밍에 있던 이 USB 포트까지 설치가 되게 됐는데, 전원을 이 캠핑카 배터리에다 딱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포트로 바꿔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 쪽 벽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USB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도 보시면 12V 시거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컵홀더가 좀 큰 컵홀더, 뒤에 있는 컵홀더가 살짝 작은 크기에 이렇게 서로 크기가 다른 컵홀더가 들어갔습니다. 큰 컵홀더에 제가 마시던 커피를 넣어놨어요. 지금 이 큰 컵홀더에 넣으니까 잘 들어가고요. 들어간 상태에서도 공간이 좀 남아요. 이것보다도 큰 사이즈의 텀블러나 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컵홀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 캠핑하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있죠. 롱 테이블 이렇게 상판 드러내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스타리아만의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죠. 스타리아는 이쪽에 공조기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를 갈 수 있게끔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5벤이거든요. 저도 방금 까먹었거든요. 5벤이라는 걸. 이게 5벤입니다. 5벤인데
리오 공조기가 있죠. 순정 공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순정 공조기도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고객님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하고 싶지 않다. 이 순정 트리밍을 다 적용을 해서 순정 공조기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순정 공조기를 이렇게 구매를 해다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게 되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이 독서 등과 함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컨트롤러가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는데요. 배전판에서 따로 켜실 필요 없이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끄거나 켤 수 있고요.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풀파워로 틀어놨다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닳는 게 보여서 지금은 취침 모드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달 표시가 뜨고요. 모드 한 번 더 클릭하면 에코,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냉방 모드로 풀파워로 에어컨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에어컨이 가장 시끄러운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냉방 모드인 상태에서도 바람을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취침 모드를 통해서 쾌적하게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량 2단계로 조절해 놓으면 그냥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조용하고 시원한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순정화 작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천장에 있는 이 에어컨 구멍들을 통해서 바람을 다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손 대보면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밖으로 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을 꺼내서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은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서 펴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다리 밑에 보시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구멍이 3개가 있어요. 이걸로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은색 바가 있습니다. 은색 바에다가 검은색 고정장치를 이렇게 걸어주시게 되면 트렁크 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트렁크를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트렁크 등도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트렁크 등도 터치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등이고, 이렇게 트렁크 쪽에다 설치를 하시면 트렁크 등과 같이 사용하시기에 좋기 때문에 밤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렁크를 보니까 이제 이게 5벤인 게 입증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5벤 트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렁크 트리밍까지도 원하신다면 순정 트리밍으로 바꿔서 아예 화물차 느낌이 안 나게 작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추천도 안 드려요. 뭐 이런 게 뭐 캠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실내에 한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보시겠습니다. 침상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뒤쪽에 큰 공간이 먼저 있죠. 제가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샤워실입니다. 저희 캠핑하실에서 간이 샤워실 옵션을 보여드리고 난 뒤로 한 번의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그 개선점 이후로 이번에 또 설치가 되게 됐는데요. 이 간이 샤워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접혀 있잖아요. 지금 샤워실이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방수막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방 삥 둘르게끔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 지퍼가 있거든요. 딱 올려서 잠궈주시면 간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간이 샤워실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외부 샤워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 샤워기를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저기 가운데에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딸깍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샤워기가 설치가 된 거고요. 이제 물펌프를 켜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펌프를 켜놨거든요. 안에 이 호스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물펌프 압력이 세가지고 짱짱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압도 보시면 네, 멀리 나가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샤워를 하실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샤워를 하시면, 저희 개선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넓은 배수구를 사용한 건데 이렇게 물이 자연적으로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물을 얼마 안 써서 이렇게 물이 조금 남아 보일 수 있는데, 샤워를 하시면서 물 되게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배수구를 사용하면은 물 남았을 때 손으로 빼기도 힘들더라고요. 큰 배수구를 사용해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해도 잘 빠지게끔 큰 배수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드러내실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실 때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엄지손가락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이렇게 꺾어 놓으면은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를 이제 분리하실 때는 이 물펌프를 꼭 끄고 분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원래 물을 쓰는 곳이잖아요. 그냥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물펌프를 안 끄고 그냥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샤워기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실 때 꼭 물펌프 꺼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호스에 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서 안에 있는 물을 또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샤워하실 때는 좀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좀 빼가지고 물 정리해 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딱 잡아서 들어 올려 주신 다음에 이 봉을 밑에 고정장치에다가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 고정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이제 샤워실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요게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청수를 넣을 수 있는 청수 주입구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침상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공간은 긴 수납 공간입니다. 침상 길이 전체 길이를 사용하는 긴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캠핑하실 때 필요한 긴 짐들 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가 두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은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도 짐을 수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침상 위쪽에 뭐 다른 짐이 올려져 있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짐을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침상 뒤쪽 보시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처리를 하면서 이 트렁크와 침상 사이의 공간을 많이 줄여주고요. 이 사이로 뭐 짐이 빠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가운데 공간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공간은 이렇게 물탱크와 물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소음 물펌프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청소 물탱크거든요. 10리터짜리 물탱크를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좀 간편하게 세안 같은 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물펌프에 있는 이 밸브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여기에 있는 이 청소통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와 각종 전기장치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600A의 GSP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3.5kg 순수정연 파인버터, 그리고 전원 절제기 저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 쪽에 붙어 있는 게 GSP의 40A 한전 충전기입니다. 전기장치들 설치된 모습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하게 설치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확장판입니다. 침상 확장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들어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굉장히 튼튼하게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제 몸무게 이 전체를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버텨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지지대 없이 아주 튼튼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침상 확장판에는 앉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 캠핑하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침상 확장판 다시 접으실 때는 밑에 있는 브라켓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침상 확장판이 접힙니다. 네, 다음으로 싱크대 보시겠습니다. 거위목 수전이라고 하죠. 거위목 수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싱크볼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싱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슬림한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큰 싱크볼을 원하셔가지고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물펌프가 켜져 있으니까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도 아주 수압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돌려서 어떻게 물을 쓸지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 사용하시고 배수구 열어서 물 빼주시면 됩니다. 이 싱크볼 밑쪽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이 테이블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 설치된 모습을 이 밑에까지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전자레인지가 있거든요. 전자레인지도 8리터 전자레인지가 들어갔습니다. 배전판에서 인버터 켜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는 수납 공간입니다. 양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수납 공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싱크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리 도구들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한번 껴볼까요? 네, 지금 테이블을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은색 바에다가 아까 설치했던 것처럼 딱 걸어주시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 반대편에다가 뭐 의자 같은 거 하나 두시고 두 분이서 마주 앉아서 식사하시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한 식사 같은 거 하시면서 여기다가 뭐 음식 같은 거 데필 거 데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볼과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조리를 하실 때에도 싱크대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사용하셔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외부 샤워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데 여기서도 외부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캠핑카의 다양한 공간에서 물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뒤쪽을 보시면 무시동 히터 송풍구가 있습니다. 네, 무시동 히터의 송풍구는 이렇게 운전석 뒤쪽에 설치를 해서 운전석이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 무시동 히터 반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있죠. 영상을 보시는 내내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고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림 그리는 테이블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게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으로 누를 수 있는 페달 같은 게 있죠. 손으로 딱 눌러서 원하는 만큼 빼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든 다음에 이 밑에 지지대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빼주실 수 있거든요. 이 상판을 이런 식으로 딱 펼쳐주시게 되면은 그림 그리실 수 있는 테이블이 조수석 쪽에 설치가 됩니다. 자, 테이블을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냥 요 2열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아니 테이블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 사람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일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가로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 레일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수석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접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바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앞쪽에 보시면 여기다가는 약간 간이 수납 공간처럼 짐들을 넣어두시고 다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제작이 됐습니다. 고객님 마음대로 이 공간을 꾸미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별도의 장치는 작업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접으실 때는 이렇게 먼저 상판을 접어주시면 여기 뒤에 있는 자석들이 딱 달라붙으면서 고정이 되고요. 지지대를 접어주시고 그 확장판 접었던 것처럼 딸깍 해서 접어주시면 책상이 접힙니다. 네, 보이시다시피 조수석 쪽은 이렇게 180도 돌아갈 수 있게끔 회전 시트를 저희가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뭐 음료수 같은 것들 드시고 싶으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수석 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문이 열리게끔 설치해드렸습니다. 이 앞쪽에 냉동칸이 있고요, 뒤쪽에 냉장칸이 있습니다. 이게 고객님께서 꼭 원하시는 부분이셨고요. 그리고 여기 쇼바도 이렇게 설치가 됐죠. 그리고 냉장고 틀 밑에는 USB 포트, 12V 시거 포트 두 개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파란색 레일을 통해서 이 냉장고를 앞뒤로 슬라이딩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장 보시겠습니다. 순정 베이지 인테리어 트리밍을 사다가 끼웠거든요. 승합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오벤입니다. 그리고 LED 터치형 실내 워닝등이 들어갔습니다. 터치를 통해서 등을 꺼나 켤 수 있고, 한 번 터치하면 무드등, 한 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됩니다. 실내등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길게 누르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닥입니다. 바닥은 요트 바닥재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탄화 작업을 한번 하죠. 아연동 철판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번 한 다음에 바닥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하고 안정적인 바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보시겠습니다. 커튼은 2열과 3열 트렁크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암막 커튼이고요, 리무진 커튼입니다. 실침하실 때 외부의 빛을 완벽히 차단해 주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자겠다 라고 하시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 보시겠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베바스터에 무시동 히터가 들어갔고요, 운전석 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석 뒤쪽에 있고요. 무시동 히터의 베이가는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무시동 히터 베이구가 밑으로 가게끔 설계를 하면 이 무시동 히터 베이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연료 주입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가스 차량이기 때문에 가스를 넣는 곳이 여기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에 연료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료 주입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전 충전 할 수 있는 한전 충전 콘센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모기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설치를 했던 모기장 그냥 그대로 하면은 이 자동 트렁크를 썼을 때 트렁크가 잘 안 닫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모기장을 바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세 군데를 풀어서 양쪽에 있는 레일을 내려주시면 모기장이 쳐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기만 해도 밑에는 자연스럽게 이 무게추들이 알아서 눌러주기 때문에 밑에는 따로 고정장치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재질이 밖에서는 이 실내가 잘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이 야외를 잘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기장의 장점은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모기장을 닫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번 닫아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처져 있는 상태에서도 문이 잘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실 때는 아까 했던 거와 반대로 들어 올려 가지고 뒤에 있는 벨크로로 딱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입문 모기장입니다. 출입문 모기장도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커튼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기장인데요. 이걸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풀어주신 다음에 정말 일반 커튼처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신 상태에서 밑에 있는 지퍼를 통해서 닫아주시면 되는데, 이 지퍼가 이렇게 위아래 지퍼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지퍼를 껴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벨크로로 딱 막아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자석으로 딱 고정을 해주시면 출입문 모기장이 쳐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모기장을 사용하실 때는 밑에 있는 지퍼를 들어서 출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입문 커튼식 모기장의 장점은 이 순정 손잡이를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장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에는 그때 이 밑에 지퍼가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커튼처럼 접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 중 하나, 커튼식 모기장을 원래 여기 벨크로를 붙여 놓는데 이게 힘을 주면 잘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밑에 똑딱이를 통해서 한층 더 부착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핑하시다가 제작한 새로운 캠핑카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는 이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림 그리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용성 있게 제작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게 캠핑하실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구성으로 다른 캠핑카들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옵션들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옵션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 캠핑하실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해 보시면 저희 캠핑하실에서 판매 중인 스타렉스 풀옵션 캠핑카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계절 내내 캠핑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캠핑하실에 거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그런 캠핑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이제 사인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